아니지, 24살, 28살. 네, 4살 차이 오빠랑, 네. 이 오빠가 저한테 한눈에 뿅 반해가지고, 예, 진짜 저만 만나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진한지 아시겠죠? 저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만나요? 그럼 제가 겉옷을 벗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원피스를 입고 나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진짜 이런 남자친구를 이제 제가 만나면서, 아, 이 사람 나 되게 좋아한다. 이 사람 진짜 순진하다. 순수하다. 손도 못 잡았어요. 벌벌벌 떨고 막. 그래가지고, 네.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뭐랄까요. 착하고 순수한 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애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애를 이렇게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근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예, 왜냐면 26살 정도 됐을 때 그냥 저는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엄마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엄마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남자친구였던 우리 남편이 현대 로템이라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아파트가 나온대요, 결혼을 하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저는 이제 안산 쪽에 있었고 따로따로 살 필요 없이 빨리 합쳐서 돈을 모으자. 그러면 엄마한테 효도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26살, 우리 남편은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은 저 대기업에 다니고 저는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맞벌이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왕에 살았기 때문에 의왕이 사택이었거든요. 의왕에서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여기를 출근을 했어요. 그럼 전철역에 내려서 한 15분을 뛰어가야 되는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는 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하고, 왜냐면 제가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 옛날에. 갑자기 생긴 거야. 예,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셨는지 갑자기 뚝딱 생겼는데 안 낳으려고 하시다가 차마 병원을 못 가서 낳은 게 저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네요. 네, 근데 그분이 복덩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렇게 태어났고 늦둥이로 태어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크다가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변수가 이제 저의 변수로 오더라고요. 예, 제가 20대 때 이미 60대가 훌쩍 넘으셨고 제가 이제 30대가 됐을 때 70대를 훌쩍 넘으시는 그 부모님의 노후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그 시기가 저에게는 변수로 왔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둬요. 회사를 사표 내고 이제 병원을 모시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남는 시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을 하면서 약간의 출혈이 있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엄마 병원과 육아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29에 아이를 낳고, 이제 우울증이 왔죠. 네, 그때쯤에 아기가 돌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이 혈관이 미세하게 막히다 보니까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러분, 재활하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고, 돈도 없었고, 잘 몰라서 병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그냥 누워 계시다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을 제가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엄마 병원을 다니면서 미안함이 쌓여서 계속 미안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죄책감이 되었고, 그때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에게 내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뭔가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쵸. 지금 60 넘으신 분들 계시죠? 손 들으라고 안 할게요. 네. 자, 60 넘으신 분들 요즘에 만나보면 나이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진짜 안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 김미경 의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 나이에서 17살을 뺀 나이로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7, 80이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은 장례식장 가면 몇 살? 90대예요, 대부분이. 그쵸? 그러니까 17년은 더 사나 봐요. 근데 우리 나이에는 100세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보세요. 저는 그러면 31살이에요. 32살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어릴 때 30대를 보면은 아줌마였잖아요. 그쵸? 40대는 많이 아줌마였고요. 50대면 약간 할머니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5, 60대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 40대, 50대 초반까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같아요. 그쵸? 그래서 60대라고 해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내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 자체를 일단 버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60에서 80까지 롤모델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60에서 80이 이제는 장년층이라는 거죠.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청년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맞죠? 청년이시죠? 청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이야. 그런데 일자리는 없는 거죠. 예, 이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는 너무 빨라졌고, 우리가 사는 나이는 너무 길어져서 이 미래에 이 수입이 없는 이 구간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을 제가 받게 된 거죠. 저는 아메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모르는 분한테 제품을 구매했고, 그 모르는 분이 자꾸 사업을 하라 그랬고, 여러분 어떠세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사업을 하라 그래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거절을 하고 피해 다니다가 그 모르는 분이 너무 착해서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해서 이런 자리에 와서 들은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아메할 사람 아니라고. 어딜 봐서 내가 이걸 하겠냐고. 지금 우울증도 있고 집구석에서 애만 보고 있고 미용실도 정말 평생에 안 가고 머리만 이렇게 길러갖고 살고 있는 나를 무슨 이런 일을 내가 하겠냐 하면서 제발 딴 데 가라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착하고 인격적이어서 제가 미안해서 온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맞다. 진짜 맞다.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봤단 말이죠.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은 종신토록 일을 할 줄 알았어요. 대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신토록.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기 때문에 종신토록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고 나를 애 낳고 집에다 딱 가둬놓으니까 맨날 이제 술 먹고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치명적인 걸 안 봤던 거예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인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우리 남편하고 정말 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그러면 돈을 벌어야겠다. 애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겠다. 내가 이 남자를 빵 차버릴 수 있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겠구나.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메이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를 하다 보니 이제 이곳에서 현실 점검이 되었고 남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구제해 준 거예요, 아메이가. 자, 요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꿀 떨어지게 저를 쳐다보더니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애기랑 집에서 그 감옥살이를 제가 하게 됐고 너무 우리 아들이 소중하고 예뻤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육아가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건 잘하지만 놀아주는 걸 할 수 없는 엄마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요. 예, 그때 이제 우울한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아들이 우울한 엄마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절에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제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바빠서 팽개쳐 놨던 시간은 하나도 안 미안해요. 왜냐면 걔를 위해서 한 거고, 그쵸? 그리고 저 행복하게 했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우울해 있을 때 제 모습이 미안해요, 아들한테. 자, 그래서 박차고 나왔죠. 제가 이분을 보고. 우리 스폰서님을 보고 내가 50대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아메이 해야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다. 네, 상관없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길만 걸어왔었어요. 공무원 단체에 있었고 학원에 선생님이었고 계속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일을 해보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을 따라가 보기로 제가 결정을 32살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은 배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스승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배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까? 근데 뭔가 방법은 없고 답답하고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을 만났고 스폰서님이 아메이를 해도 시간이 가고 안 해도 시간이 간다. 아메이를 했을 때 5년 안 했을 때 5년은 뚜껑을 열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한 상태로 집구석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 후였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을 했었어요. 일을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계속 아르바이트 하고요. 휴학을 2번이나 하고요. 여러 가지 직업을 찾았고 대안을 찾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시간이 5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달라진 게 없었고 오히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의 5년을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맞춤형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대로 있으면 5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5년 더 해보세요. 그럼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달라져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알아졌고,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내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아메이를 공부해보자. 저는 5년 안에 성공하겠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도 있었고 자신감도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겠다는 아니었지만 대학을 다닌다 생각하고 5년을 배워보자. 그럼 무언가 만들어지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제가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인생의 플랜 B, 우리 남편의 수입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경험이 됐고 이 아메이를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소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자산성 소득이라고 했고요. 세금 없이 우리 아이에게 다 상속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늘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만 해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해주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6개월 정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쥐는요 노르웨이에 사는 레밍이란 쥐입니다. 이 쥐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 레밍 효과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군중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현상. 그래서 앞에 가는 이 레밍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 따라서 물속으로 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 따라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쥐예요, 얘가. 되게 바보 같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면 자영업하고 자영업하다가 이제 돈 다 까먹고 없으면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요거 보이세요? 네. 군중 속에 있지만 이 군중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빨리 깨닫고 튜브를 끼고 있죠. 그쵸? 여러분 저는 아메이가 이건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치고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수입이 있을 때 이 스페어 타이어로 아메이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남편의 수입이 끊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노후가 어떻다는 걸 선명하게 알고 우리 엄마의 노후를 통해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평지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걷고 있는데 얘는 튜브를 끼고 걸어요. 불편해 보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죠. 여기로 갔을 때 누구만 살아남아요?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냥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팩트들도 다 체크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 경제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이 사업의 비전까지 다 읽어보고 이 사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혹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구상에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그거를 다 제가 검토한 후에 아메이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처럼 유통시장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옮겨갈 거라는 것까지 제가 모두 다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 사업을 선택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보는 거는 텔레비전. 나에게만 보이는 게 비전이죠. 그쵸, 여러분? 네, 저는 텔레비전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제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제가 창고 마트를 갔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소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보고 저는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그 당시에 70%라 그랬어요. 100명 중에 70명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한 5%도 안 됐어요. 4% 5%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6에서 7% 정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국은 85%래요, 지금. 제가 미국에도 아이디가 있어서 여쭤봤더니 85%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상식이 될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상식이 아닌 일.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내 인생이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용기 내서 이 사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검토해보고 아메이를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못해 신앙들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파는 거 못해. 시간이 없어.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했던 거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이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팅장에 오라 그러죠. 계속. 왜 들었던 거 또 들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기 사업자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메이는요. 아메이가 새로운 정보로 알려줘서 아메이를 이해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아메이를 잘 풀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슬이 막 떨어져 있어요. 실을 가져다가 구슬을 꿰기만 하면 이제 예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예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본인이 이 이의가 풀려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아멘, 너무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요. 말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몇 가지를 사업 설명이지만 이유와 함께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고개 끄덕이시네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강남에도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메이 제품은요, 유엔에서 주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을 지키는 그 일에 30년 동안 노력하고 헌신한 회사에게 주는 상을 받은 회사라는 거죠. 너무 안전한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싼 제품이 아니라 안전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창업자가 쓴 책에 보면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않고 유통하지도 않겠다라고 써 있어요. 이 원칙을 65년 동안 지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세제로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아무 개념이 없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이런 제품이고요. 고농축이기 때문에 처음 사는 가격은 조금 있지만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쓰기 때문에 그걸로 나눴을 때는 너무 저렴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더블엑스, 이런 비타민을 안 먹다가 드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더블엑스가 어떤 더블엑스냐면 너무너무 좋죠. 제가 사행시 지은 것도 기억나세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더 이상의 비타민이 없어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물 영양소가 20가지 이상 들어있고요. 네, 아끼지 말고 팍팍 드시고요. 스마트 오더로 드시면 굉장히 싸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을 능가하는 비타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줄이고 DNA를 회복시키는 것이 입증된 유일한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CI급 학술지에 따르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논문 중에서 최상위급의 논문을 SCI 학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논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연구한 그 결과
활성산소 제거 활동을 개선하고 DNA 손상을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밝혀진 비타민이 더블엑스 말고 없다. 비싼 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더블엑스를 본사에서 만들었을 때 가격을 책정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에 1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재배한 원료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지금 얼마예요? 8만 8천 원. 맞죠? 리필로. 스마트 오더로 하시면 한 달에 10,000원 이상이 또 싸져요. 여러분, 그럼 7만 원대에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여땡땡님 이렇게 몸에 좋다고 막 광고했었죠. 저도 좀 전에 하나 붙이고 올라왔는데 이 말했던 함량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적게 들어있었잖아요. 글루타치온 성분이. 여러분, 이렇게 좋다고 샀는데 그 성분이 없어. 이게 비싼 거죠. 그리고 옛날에 뭐라 그래? 싼 게 비지떡이다.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메이는 싼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제품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티슈야. 물티슈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가습기 살균제가 들어있고요. 얘가 물티슈인 줄 알았더니 전부 미세 플라스틱이었다는 거죠. 전부 플라스틱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하천으로 가서 망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 물티슈는 뭐예요? 다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요. 섬유. 그래서 물에 다 풀어지고 없어지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런 걸로 따지셔야 돼요. 그걸로 치면 굉장히 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수기도 매달 돈을 내시죠. 정수기 비싸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달 돈을 내는 렌탈비를 여러분, 이 정수기 사면 10년 정도 써요. 10년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렌탈비를 10년 동안 내잖아요. 저희 정수기 한 4대 살 수 있어요. 너무 싼 거죠. 그리고 타사 정수기는 냉온수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곰팡이, 세균 이런 물을 돈을 내고 먹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게. 그쵸? 곰팡이 물을 왜 돈을 내고 먹습니까? 그쵸?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돗물 드시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더 비싼 돈을 내고 드시는 건데, 저희 정수기는 이렇게 직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쌀 씻고 야채 씻고 그릇까지 설거지까지 다 헹궈도 1년을 쓸 수 있어요. 필터 하나가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만 원 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캐시백 받으면, 그죠? 캐시백까지 받으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양파를 키워도 양파가 다르게 크는 이런 좋은 물을 그 가격에 먹는 거예요. 안 비싸죠. SK 회장님의 손주도 SK 매직을 안 쓰고 왜 우리 거를 쓸까요? 좋으니까. 그죠? 이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정기도 우리 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 대기업의 자녀들, 그 가문에서 우리 거를 왜 쓰냐는 거죠, 여러분. 그 돈 많은 분들이. 자, 그리고 우리 이준호 심호영도님 부자잖아, 엄청. 저도 많이 벌지만 훨씬 많이 버시는데, 그러면 아메이 정수기 말고 딴 거 쓰셔야죠. 청정기도 딴 거 쓰셔야죠. 가보셨죠, 여러분? 예, 딴 거 쳐다도 안 봐요, 저희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메이 것만 씁니다. 왜요? 얘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낭비니까. 성능 없는 거. 그리고 동남아에서 섬유유연제가 응고돼서 환불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드냐? 묽게 만들어달라. 자꾸 응고된다. 그랬더니 본사가 그러면 화학 성분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안 만들겠다. 그냥 환불해드리겠다 해서 전부 환불해드렸고, 그 다음에 뉴트리키즈 비타민 아세요? 애기들 비타민? 걔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식물 원료로 만든 거라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엄청 항의를 했었어요. 몇 년간. 근데 본사에서 답이 왔죠. 우리는 그러면 안 만들겠다. 응. 그쵸, 여러분? 네, 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아멘이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안전한 제품을 쓰는 게 저는 소원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를 썼는데 TV에 나와. 뭐를 썼는데 뭐가 들었대. 전 이런 속는 기분이 너무 싫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원칙을 깐깐하게 지켜주는 제품을 쓰고 싶었어요. 그게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브스지에서 아메이는 제품 원가의 80에서 85%가 원재료 값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품은
원래도 이렇게 질이 좋은데 싸게 쓰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구정관계로 해서 함께 쓰게 되면 캐시백까지 받아요. 그러면 공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트에 있는 거 공짜로 쓸 수 없죠? 예, 얘는 우리가 구정광고라면 공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품이 다 세계 판매 1위 제품이라는 거죠. 1위. 여러분 1등 해보셨어요? 1등? 앞에서 1등? 다 해보셨나 봐요. 네. 뒤에서 1등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죠. 앞에서 1등이 얼마나 힘듭니까? 반에서 1등도 힘든데 대한민국 1등도 힘들잖아요. 전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이런 제품들을 우리에게만 유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회사라는 거죠. 이 가격에. 공기청정기는 심지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싸잖아요. 같은 청정기인데도. 유기농 농장을 우리는 당신을 위해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적의 성분 조합을 찾기 전에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나갈 때에도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최상의 자연 환경에서 수확한 건강하고 순수한 자연의 선물로 우리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은 우리를 생각합니다. 길은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당신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80여 년 식물 영양소과학 뉴트리라이트.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당신을 위해 걷고 있는 우리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세로라 우리 300정 3개월치가 7만 6천 원인가요? 4천 원인가요? 여러분 이게 아세로라 체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건지 가격으로 따지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사 비타민 싼 거랑 비교하시면 비쌀 수 있지만 타사 거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 걸 조금 드세요. 차라리 그게 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또 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메이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시방이도님도 성공했다 그러면 엄청 잘 파나 보다. 엄청 많이 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잘 팔게 생겼나요? 아, 네. 요즘에 좀 잘 팔게 생겼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못 팔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아메이 파는 일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쓰는 일이에요. 팔지 마시고요. 그냥 나만 잘 쓰면 되거든요. 나만. 자,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에서 배달의 민족을 샀어요. 얼마에? 4조 8천억에.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을까요, 독일에서? 여기 배달의 민족에 있는 회원과 이 식당 정보를 돈을 주고 산 거죠. 자,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독일의 민족 거이고, 그래서 독일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구 때문에? 쿠팡이츠 때문에. 네, 제가 똑같은 식당에다가 주문을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은 취소돼요. 배달원이 안 와서. 근데 쿠팡이츠에다 하잖아요. 바로 와요. 자, 이게 왜 배달의 민족이 망하냐면,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면 식당이 같은 식당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같은 식당인데 이 어플에 저 어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인 거죠. 같은 경쟁.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회원과 정보를 돈을 주고 사는 시대라는 거죠. 자, 배달의 민족은 요식업을 활용한 플랫폼. 여기 식당을 운영하지 않죠. 식당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죠. 여기 어때는 뭐예요? 숙박업. 여기는 호텔을 운영하지 않아요. 호텔의 정보를 가지고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마켓컬리도 유기농 식자재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 회사들을 유기농 식자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요즘에 마켓컬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근데 이번에 쿠팡이 안 좋게 이미지가 바뀌면서 지금 또 엄청 또 많이 주문이 늘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배달원들을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참 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제품들을 여기저기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는 시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은
내가 아무것도 가게를 차리지 않고 아무것도 뭔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한 서비스를 제공한 수수료를 받는 일이 있다면 관심을 가질 생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게 아메이라는 거죠. 판매가 아니고요. 판매가 아니고요. 아메이라는 초우량 기업이에요. 생필품 회사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회사예요. 다들 유통회사로 알고 계신데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이 제조회사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이거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메이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정보를 듣고 제품을 쓰는 거죠. 내가 배달의 민족이 되고 여기 어때가 되고 마켓컬리가 되고 쿠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보고 이거는 교육 사업이다. 이거는 정보를 주는 거지 판매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걸 공부해서.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하고 공유해서 애용자가 만들어지고 또 나로 인해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나에게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내 아이에게 상속시켜준다는 심플한 플랜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회원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 아메이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 더 쉬운 거. 아메이 말고 더 쉬운 거. 네, 그래서 두 개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를 이해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하지 않았을 뿐들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를 이해했어요. 근데 아메이가 어렵게 느껴지니까 여기가 더 쉽다고 하니까 홀랑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를 이해했으면 아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메이보다 쉬운 거를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아메이보다 좀 쉽다고 해서 했던 에이본. 미국에서 아메이보다 더 1위였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한국에서 철수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10몇 년 전이거든요. 제가 아메이 할 때 초창기에 막 에이본 본사 앞에서 데모하고 이런 거 신문기사에 나갔었어요. 회사가 철수한 이유는 마이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간 거죠. 그리고 메리케이 들어보셨죠? 얘네도 15년 만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시크릿 아시죠? 그래서 비밀리에 나갔어요. 제가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날까지도 몰랐나 봐요. 메리케이도 전날까지 얘기도 안 해주고 철수했어요. 그리고 줘야 될 돈도 안 주고 나갔대요. 여러분 정말 뒤통수 맞은 거죠. 심지어 이 시크릿 하신 분은 막 필리핀 그다음 세계 자기 사비로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늘 인스타로 올리니까. 근데 그것도 다 무효가 됐어요. 이거는 사기에 해당돼서 고소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냥 안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하자 그랬더니 신종을 해야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아메이 안 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종이 또 없어질 거니까. 네. 어찌됐건 여러분 신종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 그죠? 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갓 생긴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35년 된 전통이 있는 그 유능한 의사들이 많은 병원이 있어요. 어디 병원 가실 거예요? 신종 가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막 생긴 고등학교예요. 여기는 35년 동안 전통 있는 고등학교예요. 어디 애들 보내실래요? 그쵸? 근데 왜 이건 신종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아메이는 35년 됐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어요, 여러분. 검증이 끝났고 아메이 제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업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기회를 줄 수 있는 훨씬 유리한 비즈니스가 아메이거든요. 그리고 아메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요, 정보를 줘서. 첫 번째는 내가 슈퍼를 바꿔 쓰는 거예요. 여기 마트가 바로 옆에 있던데요. 너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세요. 저희는 차를 타고 한 20분 가야 마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마트 바꿔 써보시고요. 써보고 좋은 제품을 감동을 느껴서 그 감동을 전달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공부하면서 감동을 전달하면요. 애용자가 생겨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플랜을 설명해 주면 애용자가 되거나 사업자가 되면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는 게 아메이 사업의 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팔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매출의 여왕 없습니다. 제가 타그룹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셨냐면 저분이 한국 아메이 매출 여왕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봤어요. 한국 아메이 매출 여왕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홈테크랑 이런 걸 몇 천만 원씩 파신대요. 그래서 핀이 뭐냐고 제가 여쭤봐. 저분 핀이 뭐예요? 루비라고 하셨어요. 루비. 루비는 혼자 할 수 있는 핀이죠. 네, 여러분 오래 하셨지만 판매 여왕은 루비까지예요. 나 혼자 팔아서는. 남에 있는 루비가 자산이 아니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들어가야 자산이 되는데 루비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판매 여왕이 큰 성공자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아메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거고요. 자, 써보고 좋으면 혼자 잘 쓰세요. 그러면 소비자. 알리면서 공부하면서 쓰면 사업자예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별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요. 별로예요? 그럼 3개월 안에 환불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반품도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라면을 반품을 했었어요. 여러분 라면은 뜯으면 반품이 안 되죠. 한국 제품은. 근데 우리 스폰서님 반품해 주셨어요. 본인이 드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어찌됐건 폼 클렌징도 반품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재수없죠. 제가 그런 거를 검증해보는 소비자였어요. 여러분.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해소하고 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진상 소비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반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아메이의 소득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자, 연금보험에 가입을 해요. 1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요. 10년이 지나서 65세부터 나오는 돈이 29만 원이 나와요. 놀랍죠? 여러분 10년 후에 지금 29만 원이면 10년 후에 2만 9천 원 될까요? 근데 100만 원씩 뭘 내는 거는 어렵죠.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받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금처럼 들어오는 소득은 만들기가 어렵다. 근데 아메에서 들어오는 10만 원, 20만 원은 이런 돈이라는 거죠. 연금 같은. 여러분 이거는 파늘리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보 전달을 통해서 애용자와 진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나는 더 알뜰살뜰 20년을 넣어볼게. 100만 원씩.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넣다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어쨌든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20년 넣었을 때 65세부터 57만 원 나와요. 너무 놀라. 입이 이만큼 벌어지시네. 여러분 57만 원. 이게 20년 후에는 5만 원 정도의 가치이지 않을까요? 물가 연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메이 57만 원은 물가 연동이에요, 여러분. 그 네트워크만 만들어도 수입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메이는 파는 일이 아니라 팔아서 매출을 남기고 마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금처럼 수입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너무 괜찮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에 들어가도 여러분 30년을 일을 해도 요 정도 연금밖에 나오지 않는데 30년 후엔 이게 얼마가 될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무원 시험 봐서 30년 공무원에서 받는 이 수입 말고 아메이를 한번 사부작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후에 300만 원만 나와도 아메이 올인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10년 후에 300만 원만 나와도. 자, 파는 거 아니죠? 파는 사람은 이런 수입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한 사람 정보를 주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작게 보지 마시고 연금이라고 보시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던데 내가 아는 저 사람도 하다 그만뒀고 저 사람도 하다 그만뒀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네. 다이어트도 하다 포기한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카페 하다 문 닫은 사람도 너무 많은데 왜 아메이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풀어드려야겠죠? 풀어드려야겠죠? 아메이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풀어드린다면 자, 아메이를 시작해서 54%가요. 아메이의 발만 살짝 담궜다 빼는 사람들이에요. 1년 안에 포기해 돌잔치하고 그만두는 거죠.
돌잔치. 여러분 돌잔치 하고 인연 끊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있었어요. 친하게 갑자기 친해졌어요, 막. 그 돌잔치를 딱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아메이가 아니라 일반 만남도 그런데 아메이는 시작했다가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몇 프로? 몇 프로? 54%.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아메이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동네에 남아서 아메이 하는 사람, 동네에 남아서 아메이 하는 사람이 36%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조인되지 않고 나 아메이 해, 나한테 가입해, 나한테 제품 주문해, 내가 주문해 줄게. 이렇게 물건 전달만 하시는 분들 있죠. 일명 아메이 아줌마. 그런 분들이 36%. 그러면 거의 90%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단 10%만이 이렇게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배우면서 이거를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공 확률은 어디서 따져야 돼요? 이 10%에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라는 거죠. 성공 확률은. 100%.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식당, 카페, 어린이집 다 문 닫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분들 성공 확률은 어때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도 성공 확률은 거의 낮죠. 희박하죠. 아메이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코어 리더로만 들어오면 성공 확률은 100%예요, 여러분. 저나 심화영점처럼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연금처럼 300만 원, 500만 원은 다 누구나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케언즈 여행 가는데 전세기 2대가, 그죠? 거의 400명이 위너스에서 갔잖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네, 코어 리더들은 다 결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안에 포기한 사람, 마이웨이 한 사람들로 통계를 내면 안 된다. 저분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시스템 안에 더 들어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양동이로 물 떠오는 소득이에요. 이쪽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돗물처럼 연금성 소득으로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SP 계시죠, 여기? SP 계시죠? 네. 아마 이 노동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하시죠. 노동 수입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한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노동 수입하고 비슷해요. 왜요? 정보를 주고 만나서 어쩌면 노동 수입보다 수입이 적어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전에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월급쟁이들보다 더 적은 소득을 받으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진짜 아메이 비전을 본 사람들은 이걸 견디고 이겨내서 해요. 근데 그냥 누군가를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볼까 했던 사람들은 이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딱 채로 거르는 기간인데요. 잘 버티시길 바래요. GP 아직 노동 수입이에요. PT도 아직 노동 수입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예?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때 그만두는 거죠. 아까 돌잔치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파운더스 PT 정도 되면 연말에 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약간 이게 노동 수익 같으면서도 약간 자산성 소득도 섞여 있어요. 애용자들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에메랄드 정도 되면 아니죠. 에메랄드 정도 돼야 약간 더 자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립레그가 생기죠. 그럼 2차 보너스가 생겨요. 2차 보너스는 진짜 자산이거든요. 근데 에메랄드들이 세 레그가 안정적인 에메랄드보다는 아직은 약하거든요. 한두 레그가. 그러면 반은 노동 수익 같고 반은 자산 같은 느낌의 애매한 부자가 에메랄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 이 진짜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한 그룹이 대리점식으로 안정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수입이 2차 보너스가 되거든요. 저나 우리 심화영자님이나 저 뒤에 계신 리더님들은 모든 수입이 2차 보너스예요. 네, 매출에 대한 게 아니라 한 그룹을 성장시킨
2차 보너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출렁이지 않는 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여러분 네트워크를 멈추지 않고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여기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 그만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페 하다 그만둔 사람, 식당 하다 그만둔 사람, 학원 하다 그만둔 사람, 어린이집 하다 그만둔 사람들 자산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빚만 남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하다가 그만둬도 자산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돼, 와서. 만들어진 자산에 더하기로.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기왕이면 그냥 쭉 하시면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크라운. 네,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성공 전략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특별한 비밀은 없다. 1200명에게 사업의 가망성을 보여줬고 900명이 거절했대요. 300명이 승낙을 했고 300명 중에 85명이 앞으로 나갔고 85명 중에 35명이 올인했고 여기가 아까 코아 그쪽에 좀 들어가나 봐요. 11명이 본인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줬다. 이분들이 성공하면서 본인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빌 게이츠가 사업 설명하면 다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80대 20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학교도요 20%만 공부를 한대요. 그럼 서울대를 가. 서울대도 20%만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인간은 어디를 가나 20%만 열심히 한대요. 그 무리보다. 아메이도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긴 더 확률이 낮기는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명한테 얘기했을 때 저는 한 8명이 저와 함께 사업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사람 중에. 그리고 25명 정도를 애용자로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사업자가 8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도 똑같은 확률이고요. 또 우리 리치 회장님이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태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 역시 실패자가 되기 마련이다.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 또 그들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창업자가 아메이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내린 결론 뭐냐면 그만둔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는 거죠. 네,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 하면서 그쪽으로 생각이 쏠리게 돼서 그만두게 된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더 스폰서님한테로, 힘들 때 더 시스템 안으로 성공자의 말에 여러분을 더 귀를 기울이시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마윈 회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알리바바 마윈 회장 아시죠?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그런대요.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벌잖아.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어. 전통적인 거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야. 새로운 거 하자고 하면 다단계야. 상점을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어. 묶여 있어야 되잖아.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이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교수나 학자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게 실천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티 아메이 가입해갖고요.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잘했던 거는 이곳에 나와서 진짜 살아있는 성공자들의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10년이 지나고 그 안티 사이트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당신들만 듣고 내가 아메이 안 했으면 당신들이 내 미래 책임졌을 거냐? 쓰고 싶었으나 그러면 강퇴당하기 때문에 제가 안 썼어요. 네,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물어보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곳에 오셔서 성공자의 말을 따라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두는 사람들 왜 그만두는지 이해되셨어요? 아메이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메이가 안 된 사업이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남을 이용하는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스폰서가 커피 사줬어요? 차 태워줬죠? 밥도 사주죠? 샘플도 주죠? 여러분이 스폰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이 스폰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폰서는 전문가예요. 미리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갖고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으면 손을 잡아요. 이용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국무청에서 미국에 빨간 풍선을 띄워놓고 빨간 풍선을 찾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MIT 대학교에서 9시간 만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나 몰라, 그 풍선을. 자, 어차피 나는 상금을 받을 거야 라는 전제하에 풍선을 찾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풍선을 찾게끔 정보를 준 사람에게 2분의 1을 주겠다 그랬어요. 풍선은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찾았어요. 자, 정보를 흘려보냈죠. 3명한테. 똑같아, 우리랑. 3명한테. 근데 이 사람 또 흘려보냈죠. 3명한테. 이 사람이 또 흘려보냈어요.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 줘요? 200만 원을. 그리고 알려준 사람은 2분의 1이니까 100만 원. 또 알려준 사람 50만 원. MIT가 25만 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찾았어요. 여기 200만 원 받게 되죠. 본인이 찾았으니까. 알려준 사람 100만 원, MIT는 50만 원. 자, MIT가 혼자 찾으려고 했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도 못 받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정보로 흘려보냈어요. 열심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알려준 사람 제대로 들은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듣고 말았어, 그죠? 제대로 알려줬더니 제대로 전달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해서 또 전했더니 이 사람이 찾은 거죠. 아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뭘로? 정보 전달을 통해서 누군가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줬을 때 그분들의 미래가 바뀌면 내 미래까지 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창업자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도록 도와주려고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메이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아메이 사업이 그런 일은 아니다. 우리 스폰서님, 우리 홍진희 김정우 스폰서님이 위너스의 탑리더님이시고 한국 아메이 1등이시고 글로벌 아메이에서도 점수로 1등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FCA 40포인트를 본사에서 이 핀을 받으신 건데요. 저 가까이 가서 보면요. 1억 이상의 수입을 받는 파트너들의 이름으로 써진 글자예요. 여러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성공한 성공자. 이게 남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도 교육장에 맨 먼저 나오시고요. 쓰레기 다 주시고 쓰레기통 다 치우세요. 우리 홍진 스폰서님 또 오늘 내려오시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 천국 갈 때까지. 파트너들밖에 모르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성공하는 일. 저는 이게 정말 가치 있어 보였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요.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 사무실에서 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 자기만 배부른 부자들이었고요. 다 욕심쟁이였고요. 가정은 다 깨져 있었어요.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는 부자 못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고 뚜껑이 날아간 거죠. 근데 아메이야. 아메이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로 뛰어든 거죠. 그냥. 그랬더니 이제 함께 여행 가는 파트너들이 매년 여행을 이렇게 같이 가요. 아이들까지 같이 가고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의 친구들, 그다음 우리 파트너들, 우리 스폰서님도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의 미래를 바꾸는 연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준호 심하영님도 지금 안 쉬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외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용을 잘 하시길 바래요. 네, 아시겠죠? 네, 옆에 분에게 잘 이용해 먹읍시다. 이렇게. 네, 네. 스폰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네, 스폰서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NMB에 오셔서 잘 배우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에메랄드 이상의 리더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있고 나와 가족의 소중한 꿈으로 시작해서 남을 돕는 가치로운 사명으로 끝나는 일이 아메입니다. 이용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울증이 5년 있었다 그랬죠. 5년. 옆집도 몰라, 윗집도 몰라, 아랫집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영주 씨는 신뢰가 가 이러는 거야.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이게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참 잘 찝어주셨어, 장점을. 영주 씨는 신뢰가 가. 그리고 이런다? 드레스 입으면 너무 이쁘겠다. 맨날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미친 것 같았어요. 아니, 무슨 드레스. 저는 그딴 거 딱 싫어하거든요. 무대 올라가서 막 이렇게 너무 싫어. 근데 자꾸만 드레스 입으면 너무 이쁘겠다. 그러니까 이쁘겠다. 이쁘겠다. 그 말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뢰가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야, 이거 신뢰로 하는 거야? 그럼 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을 못해서 안 돼. 마당발보다 칼발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2명한테 계속 찾아가서 야매일 얘기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1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갔다가 거절하면 안 가요. X. 여기 갔다 거절 안 가. X. 다 버려. 다 버리면 누구랑 해. 그죠? 저는 버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제품을 써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주구장창 찾아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이 아니죠. 표백제 사면 몇 개월 쓰나요? 한 6개월 쓰나요? 거의 1년 쓰죠. 그런 소비자도 계속 찾아가고. 정말 제품 몇 개월에 한 번 DC 드랍스 하나 주문한 사람도 몇 개월을 1년, 2년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만난 소비자한테 최선을 다했더니 그분이 사업자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사람 많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IMF에서 경고했어요. 돈 그만 쓰고 빚 줄여라. 10년 뒤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IMF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경제 괜찮으세요? 아는 사람 없죠요. 이렇게 하고 집에 있기에 괜찮은 형편이세요? 저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네. 아는 사람은커녕 네, 정말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뛰쳐나가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고 집은 대출로 인해서 매달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고 우리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커가고 있었고 제가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 없고 있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고 우리 애기 어린이집 엄마들 모이면 가서 인사하고 사겨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을 찾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핑계대기에는 제 형편이 말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가 시간이 없지만 이거 제가 5년 전에 질문했다면 조셉 여러분들 대답이 대표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이 바이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제 작지만 바이오의 새로운 네.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서 나가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병에서 여러분 예전에는 유튜브가 클까요? MBC가 클까요? 물어보면 10년 전에는 MBC였죠. 지금은 유튜브예요. 쿠팡이 클까요? 이마트가 클까요? 지금 쿠팡이라 하시죠.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마트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시대가 바뀐 것처럼 앞으로는 그 제약회사의 얼마라고 했죠? 200조? 네? 그러니까 200조 시장인 화이자라는 그 제약회사의 매출이 아메이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약회사가 아니라 이 아메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학이 아니라 예방의학 쪽으로 옮겨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두에 누가 있다? 아메이가 있다. 이런 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이면 다 돼요. 지금은 아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본 사람과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깨어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놀았던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그쵸? 시어머니 흉 보고 남편 흉 보고 이랬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은 사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앞으로 잘 될 일을 찾고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없으세요? 여러분? 시간은요. 보세요. 파이프라인 워란 책에 보면 파이프라인 한 개를 만드는 게 월급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여러분 월급봉투 1000개 만들 시간은 있으세요? 없죠? 그럼 파이프라인 한 개만 만들면 된대요. 월급봉투 1000개 만들 시간을 파이프라인 하나 만드는 시간에 쓰는 게 훨씬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넣어야 될까요? 어떤 걸 먼저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 그죠? 네, 다 알고 있어. 만약에 모래를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그 다음 큰 돌을 넣으면 큰 돌을 몇 개 못 들어가죠. 반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거꾸로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사이사이에 자갈이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에 모래가 들어가. 그리고 물을 부으면 다 들어가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래 같은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이 모래 같은 일이 뭐예요? 은행 가야 되고 신발 바꾸러 가야 되고 미용실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 청소해야 되고 밥 챙겨줘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모래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큰 돌은 뭘까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 우리 건강을 챙기는 거,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 이런 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하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시간을 잘 썼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벌써 12월이죠? 이제 1월이 또 시작돼요.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시고 한번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살아야 돼요. 장례시장 가면 다 90세 이상이야. 요즘에. 그쵸? 98세, 95세 막 이래요. 이순재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92세인가요?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때까지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 김영석 교수님 아세요? 그분이 지금 106세인가 그러세요. 그분이 뭐랬냐면 95세부터 몸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대요. 네, 여러분 95세까지 팔팔하실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 건데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구간을 아메이로 반드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빨리빨리 시간을 내셔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아메이를 놓으시길 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10억을 모아놓으셔도 20억을 모아놓으셔도 수입이 딱 끊기면요. 들어오는 물이 없잖아요. 금방 마른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김종수 스폰서님의 명언이시죠.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가장 오래 나오는 게 가장 큰 수입이다. 50만 원이어도 평생 나오고 상속되는 거. 200만 원이어도 평생 나오고 상속되는 게 제일 큰 수입이라는 거. 지금 10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홍진 스폰서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시죠? 네, 이게 바로 아메이 소득의 특징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부자가 되자가 아니라 우리 오래오래 지금처럼 살자. 안전하게 살자라는 뜻이고요.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여러분 20년에서 50년 플랜이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고 배워서 내가 2년에서 5년을 집중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저도 한 3년은 공부 기간이었고요. 3년 집중하니까 숙제가 끝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점포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가게 하시는 분들이요. 인테리어를 한 번씩 싹 바꿔요. 그럼 얼마 들었냐 그러면 7천만 원. 진짜 1억.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또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벌면 뭐예요? 다 인테리어비로 나가고. 여러분 지금까지 아메이 잘 안 됐어요?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럼 인테리어 한 번 한 것보다 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 내가. 그리고 우린 그런 돈 투자 안 했잖아요. 돈을 좀 못 벌은 거지. 그쵸? 무점포라는 건 이렇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 아메이를 부업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전업으로 할 힘이 없었어요, 저는. 어떤 일도. 애기 키우면서. 그래서 부업으로 아메이를 했다가 전업이 된 거고요. 이게 축적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고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도와야 성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이 플랜이죠. 자, 내가 그냥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벌고 싶으시면 브론즈 빌더를 안정화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을 만들고 싶으면 시스템에 오셔서
천만을 만드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시면 되고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누군가를 도우시면 돼요. 아멘. 누군가를 도왔을 때 수입이 확 커지고요. 더 많이 도우면은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머리에서 돈이 사라져요. 예, 우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첫 마디 머리가 맑아졌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무 생각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우리 스폰서님처럼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게 된다. 이 속담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올리브 나무는요, 뿌리를 내려가는 동안 10년에서 15년이 걸린대요. 그때까지 열매가 없대요. 근데 뿌리가 다 내려가고 나면 이렇게 많은 올리브 열매를 1000년 동안, 길게는 2000년 동안 열매를 가져다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저는 아메이가 이런 일이었어요. 이 회전초라는 나무는 뿌리가 내려가다가 물기가 없어지면 물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또 뿌리가 조금 내려가다 물기가 없으면 물기 있는 쪽으로 옮겨 다니는 나무예요. 요만하게 쬐끔해요. 평생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았나요? 조금 월급 많이 준다고 여기 갔다가, 또 힘들어 그만뒀다가, 또 여기서 준다고 여기 갔다가, 계속 옮겨 다니다가 끝나는 회전초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아메이는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나무 한 그루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10년, 15년 키워서 정말 오랫동안 보장받는 나무를 여러분 한번 키워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초 같은 직업 중에 하나인 우리 남편의 직업이 현대란 로템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아메이를 준비해서 나무로 키우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얘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아메이만 있고요. 언제 없어졌냐면요. 아메이 7년 차에 없어졌어요. 우리 남편이 15년 됐을 때 이 수입일 때 제가 아메이 7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여보 사표 내. 그랬더니 이미 냈어. 이래가지고 네, 이미 내가지고 네, 저 수입을 딱 사표 내고 나오니까요. 다음 달부터 수입이 어떻게 돼요? 빵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충격을 받더라고요. 본인이 나왔는데도 빵이니까 충격받고 회사에서 전화가 안 오니까 충격받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나가면 회사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주식도 엄청 오르고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회사는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내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수입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줄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반복적으로 축적시키니까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현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뭐다? 미래 준비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미래를 예약해 둔 것과 똑같다. 엄마도 선배도 친구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건 그들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죠? 지푸라기 집을 지었더니 후 보니까 날아갔죠. 이거는 직장인 지푸라기 집이십니다. 그다음 벽돌집 한 번 보니까 안 날아갔어. 더 세게 후 보니까 날아갔죠. 이거는 전문직 그리고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인 거죠. 여러분, 벽돌 안 날아갔죠? 제일 안전했죠. 저는 이게 자산성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메이 자산은 그 온라인상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죠. 코로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자산을 만드는 벽돌집이 아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개미와 배짱이에서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났고 배짱이는 놀다가 굶어 죽었죠. 바뀌었대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여왕개미한테 다 뺏기고 굶어 죽었대요. 배짱이는 음악을 냈는데 그게 유튜브에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자,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많은 일들은 하다 그만두면 없어지고, 하다 그만두면 없어지고, 하다 그만두면 없어져서 우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계속 0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메이는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제 아이들이 한 어느 정도 핀까지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우리 심하영 이준도 리더님 딸도 엄청 열심히 아메이를 듣고 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배우고 있잖아요. 대를 이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손주들이 더 혜택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젊어. 아무튼 간에 대를 이어서 한 사업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군대 간 거 아시죠? 네, 그 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쵸. 그리고 뭔가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자원 입대를 했을까요? 그 이지호군의 좌우명을 듣고 제가 감동했잖아요. 인간은 고통 없이 진화할 수 없다. 멋지죠?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대기업 아들이, 좀 재수없기도 하네요. 다 가졌는데 애도 괜찮아. 그죠? 여러분, 우리 아미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홍진 스포서님의 딸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엄마가 뭘 해준다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내가 내 통 만들어서 내가 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멋있죠? 여러분, 인간은 고통 없이 진화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고통하라는 게 아니고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성장할 것 같다면 여러분 그냥 발을 디디시는 거죠. 이게 축적이 되고 상속이 되니까요. 노는 걸 조금 미루면 노는 물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노는 물을 바꿨습니다. 아메에서 놀았더니 정말 이렇게 많은 여행을 공짜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쵸, 여러분. 저는 신혼여행 이후에 못 갔던 사람인데, 네. 그리고 이렇게 가족여행 아까 다, 꼭 최근에 갔다 온 거. 우리 아들이 요랬던 아기가 이렇게 슈퍼베이비로, 네, 진격의 거인이 됐어요. 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뉴트리라이트 먹고, 감기도 안 걸리고, 이렇게 잘 커서 지금은 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킥복싱도 하고, 지금 국제학교 다니고 있어서 맨날 영어로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서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고3 1학기를 마쳤고요. 이제 여름학기까지 마치면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너 어릴 때 엄마가 너 등에 날개 달아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이러더라고요. 몇 살 때? 이래. 너 7살 때. 그랬더니 웃어요. 너가 맨날 엄마한테 엄마 내 등에 날개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 그 기억 안 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 아들, 너 등에 날개 있어. 엄마가 날개 달아줬어. 너 이제 대학 가고 이제 네 인생 살아갈 건데 마음껏 날아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어 제가. 엄마 다 준비했어. 그리고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 뒤에 있다는 거 꼭 잊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눈빛이 바짝바짝 하더니 어디로 가요. 봤더니 방에 가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 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만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거라는 이 말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서 그런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지중해 크루즈에서 바보 사진. 여기는 이태리 바보 사진입니다. 네, 이태리 바보. 저는 두 바보와 살고 있고요. 네. 바보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메했고요.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 이상의 분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지금 이번에는 또 케언즈 갔다 온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메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풍파와 거절과 이런 거 있었지만 이겨내시고 여행을 성취하셔서 갔는데요. 목사님이 22년 사역 동안 첫 안식을 갖는다 하셨고 끝나고 돌아올 때는 천국 같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여행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차를 찍었어야 되는데 벤츠가 데리러 와요. 공항으로. 그래서 짐도 들지 않고 이렇게 생수와 맥주도 직접 제조한 걸 우리에게 제공해 줬고요. 방도 이렇게 넓은 방을 줘서 이렇게 바로 뒤에가 바로 요트장이 보이는 이렇게 스위트룸을 줍니다, 여러분. 비싼 방이에요. 네. 이런 곳에서 여행을 하고요.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먹으라고 이런 것도 넣어주고. 우리 리더님도 춤추고 함께 다 위너스예요, 다. 다 위너스가 함께 가서 우리 스포너님 춤추시죠? 파트너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비 오는 날 불꽃놀이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비까지 다.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산호가 살고 있는 그 스노클링을 갔고요. 파트너가 무서워서 못하길래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이걸 보여주고 왔어요. 여러분, 물만 살짝 들어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려워서 이걸 못 보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아메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스폰서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세요. 아메이랑 너무 똑같고요. 스노클링도 도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현지식도 먹고 우리 파트너 골프 처음으로 머리 올려주고 우리 위너스가 한 차수로만 다 간 유일한 그룹이 위너스였고 그다음에 우리 남편 생일이었어. 우리 남편 생일이어갖고 본사에서 이렇게 해줬고요. 파트너들이 축하 공연을 해줬는데요.
온몸으로 축하해주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내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과 이런 케냐나 이런 그 컴패션의 아이들을 저희는 13명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고요. 가난은 그저 남과 비교됐을 때 내가 부족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한 생명으로 하여금 너는 그냥 이렇게 살 거며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마치 너에게는 사랑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계속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난입니다. 컴패션에 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온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사랑을 경험하고 왔을까요? 고갈돼 있죠. 이 아이들이 도착하는 순간 첫날에 듣는 소리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있단다. 너희 부모를 탓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너가 공부도 하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가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게 하는 가슴에서의 사랑의 전달이. 여러분, 저는 이게 아멘이 같아요. 가난이 주는 메시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이 메시지를 여러분도 계속 듣고 자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나한테 하진 않았어. 근데 가난한 환경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스폰서님이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용기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힘들어서 숨을 때마다 이끌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그 시간들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제 삶에 용기가 생겼고 저의 자존감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곳에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의심은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심을 좀 버리시고 이 아메이가 주는 이 사랑, 이 아메이가 주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이 믿음을 믿으시고 한 발 한 발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